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박스 봐요, 박스. 등기할 사항인 권리 한번 봅시다. 부동산 물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등기되죠. 등기되고, 거기에 보면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 있죠. 요건 일단 두 개 묶어 놓고요. 요건 부기 등기를 한다 이렇게 적어놔요. 자, 무슨 등기를 한다?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가등기는 나중에 가등기 할 때 하고, 그 밑에 중요한 게 봐요. 임차권 판매권 나오죠. 갈로에서 무슨 요건에 등기되어 있어요? 대항 요건에 등기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떻게 시험 나오냐? 이거 한번 봐요. 자, 다음 중 등기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1번 소유권 이전, 2번 지상권 등기, 3번 전세권 등기, 4번 임차권 등기, 5번 지역권 등기. 그러면 몇 번 해야 돼요? 4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있지요. 등기를 해야 성립해요. 자, 뭘 해야?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근데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다르죠? 이건 성립요건의 등기다, 대항요건의 등기다. 대항요건의 등기예요. 그렇게 한 번씩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봐요. 등기 안 되는 거 한번 봐요. 유치권 나오지요? 유치권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아래 고속버스 타다가 라디오를 듣는 데 있잖아요. 자기는 그 라디오 진행자가 자기는 이런 건 처음 봤다 하대. 보통 우리 유치권은 보통 어떻게 해요? 이래 북구이대 가보면은 이 건물에다가 있죠. 건물에다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검은 페인트 있잖아요. 검은 페인트로 이 건물 여기다가 막 이 건물은 공사대금 못 받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서 막 쓰라는 거 봤어요, 못 봤어 혹시? 봤지요? 근데 보통은 유치권은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유치권을 어떻게 받냐면 플랜카드 딱 걸어놓고 건물 앞에다가 건물은 손 안 대고 딱 걸어놓고 건물 위에다가 걸어놓고 요 건물을 현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래놓고 사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랜카드로 유치권을 걸어놓은 건 자기 처음 봤다 이렇게 하더라고. 처음 봤다 하는데 예. 근데 저 유치권이 등기되면은요 그렇게 플랜카드 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등기 안 되니까 뭡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플랜카드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거기 봐요. 그 밑에 보면 점유권 등기 안 되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현재 이 건물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안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잖아. 근데 이 건물을 여러분하고 등기하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직권 한번 봐요. 직권. 여러분 요 지갑이 지갑. 이 지갑을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 이게 내 지갑 살 때 이게 1억 주고 샀습니다. 이게 지갑을. 그래서 돈이 급하니까 명품 전당포에 가서 이 지갑을 맡기고 한 500만 원 빌렸어요. 그럼 전당포에서 이 지갑을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질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특수지역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주의토지통행권 있죠. 요 세 개는 무슨 물건이다? 관습법상의 물건이에요. 자,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은 무슨 물건이다? 관습법상의 물건이에요. 관습법상의 물건이므로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 안 됩니다. 그 밑에, 그 옆에 보면 법정지상권 나오지요.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마찬가지예요. 법이나 관습법에서 인정하니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하니까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 말 이해되세요? 됐고.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양갈로 3번 한번 볼게요. 양갈로 3번. 등기할 사항의 물권 변동 볼게요. 1번에 민법 186조 해놓고 갈로 뭐 되세요? 법률 행위라는 부동산 물권 변동 해놓고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의 효력 발생한다 되어 있죠. 자, 찾았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갑하고 을이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무슨 계약서 있겠어요?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뭡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등기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러면 이 을 앞으로 등기해야 있죠.
앞으로 등기라는 뭘 갖추어야? 형식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뭘 한다? 성립을 합니다. 자, 등기라는 뭘 갖추어야? 형식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뭐 한다? 성립합니다. 우리가 이걸 무슨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 무슨 주의 한다?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면 이거 물권 변동은 뭡니까? 취득이잖아. 쉬운 말로는 뭐예요? 취득할 때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취득할 때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법률행위는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한다. 법률행위는 취득할 때 뭐 한다? 등기한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봐요. 민법 187조 나오지요. 여기 법률의 규정입니다. 적어놔요.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인데, 자, 법률의 규정은요. 자,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법률의 규정. 우리 옛날에 다 배웠는데,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고, 처분할 때 뭐 한다? 등기하지요. 자,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언제 등기한다? 처분할 때.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A번 봐요, A번. A번에 뭐 나와요? 일단 상속만 볼게요, A번에. 상속은요. 자, 아버지가 사망했지요. 그럼 아들이 언제 취득해요? 아버지 사망 시에. 등기 없다고 취득하지요. 근데 처분할 때는요. 우리가 죽은 자 명의로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잖아. 그러면 아들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뭐가 필요하다? 이전 등기 필요하지요. 그러면 취득할 때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 뭐 한다? 등기한다. 무슨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B번에 공용징수 나오지요. 공용징수가 수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수용인데, 수용은 언제 취득해요? 수용한 날에 취득합니다. 수용은 언제 취득한다? 수용한 날에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요. 처분할 때는 미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기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처분할 등기하죠. 무슨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에 경매 나오지요. 경매는 언제 취득해요? 매각대금 완납 시에. 자, 매각대금 완납 시에. 근데 처분할 때는요. 전 소유자 명의로 팔아야 돼요. 매각받은 자 매수인 명의로 팔아야 돼요. 매수인 명의로 팔아야 되지요. 그럼 역시 취득할 때도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언제 취득한다? 매각대금 완납 시. 처분할 때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 되지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C번 별표시예요. 판결. 자, 판결입니다. 자, 판결 중요합니다. 자, 판결 중요한데 잘 들어봐야겠어. 다시. 여러분, 법률의 규정은, 자, 책 봐요. 여기 책 봐요.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처분할 때 뭐 한다? 등기한다 했지. 등기한다 했잖아. 자, 근데 여기서 봐요. 자, 우리가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 있어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또 형성 판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아니고, 요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에요. 자, 근데 확인을 할 필요 없고요. 요거 두 개는 잘 비교를 잘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이행 판결을 볼게요. 이행 판결이 왜 법률의 규정이 아닌가 봅시다. 다시.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처분할 때 등기한다 했죠. 자, 봅시다. 자,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줬는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자, 을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제기해야 되겠죠. 자, 제기해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죠. 법원의 판결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라. 이렇게 판결을 났어요. 자, 여기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입니다. 자,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에요. 자, 여기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을은 요 판결 자체로 취득하겠어요?
어른 요 판결문을 들고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취득하겠어요? 등기해야 취득하겠죠. 자, 그럼 봐요. 어른 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 신청해서 을 앞으로 뭘 해야? 등기해야 뭘 한다? 취득하지요. 이해되세요? 자, 잘 봐요. 왜 법률 규정을 안 봐요? 아까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야 안 해요? 봐요, 이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처분할 때 뭐 한다 했어요? 등기한다 했잖아. 근데 이행 판결은 뭡니까? 취득할 때 뭘 필요해요, 지금? 등기하잖아. 등기하니까 법률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행 판결은 취득할 때 등기하잖아요. 법률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일단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서 몇 가지 볼게요. 이행 판결은요, 승소한 자가 등기를 신청하지요.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 못해요. 소송에서 이긴 자가 등기하지 패소한 자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이행 판결은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안 걸린다는 말은 뭡니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는요. 자, 여기 확정 판결이겠죠. 확정 판결해야 돼요. 자, 무슨 판결해야 된다? 확정 판결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봐요. 요 세 개가 지금 시험 잘 나온 걸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있죠. 붙은 판결 가지고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왜냐하면 가집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판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확정 전에 하는 거예요? 가집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집행하는 거니까 이건 확정 판결에 대한 거다, 미확정 판결에 대한 거다. 미확정 판결에 대한 것을 가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해요. 자,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대해요.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법률 규정의 판결은 책 한번 봐요, 여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결은 형성 판결 되겠죠. 그리고 형성 판결은 안에 내용이 있는데 일단 요걸 해볼게요. 공유물 분할 판결 또 같이 봐요. 자,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봅시다. 자, 잘 들어봐요. 자, 다시.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처분할 때 등기하잖아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자, 옛날 수업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임야가 있고요.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A가 이 토지의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자, 공유로 샀습니다. 여러분,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예요, 소유권이 세 개예요? 하나지. 하나의 소유권에 내 지분이 얼마씩 들어가 있어요? 3분의 1 들어가 있죠. 헷갈리면 이렇게 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 1이니까 뭡니까? 소유권은 한 개인데 한 개가 3분의 1씩 나눠지 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요 C가 있죠.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전원주택을. 자, 그러면 이 상태는 못 짓죠. 어떻게 지어야 돼요? 요 공유 지분을 통해서 뭡니까? 요 지분만큼 요 땅덩어리를 분할해야 되겠죠. 분할해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C는 AB를 상대로 해서 있죠. AB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합니다. 분할 청구를 해요. 자, 원칙은 무슨 분할이냐? 협의 분할입니다. 자, 원칙은 무슨 분할이다? 협의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근데 이 상태는 여러분 협의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서로 임야를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협의가 안 되면은요. C는 AB를 상대로 해서 뭡니까? 공유물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C가 원고가 되고 AB가 피고가 되지요. 피고가 돼서 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있죠. 특정해서 이 부분은 A가 취득하고 이 부분은 B가 취득하고 이 부분은 C가 취득해라 이렇게 판결 났어요. 취득해라 판결 났습니다. 자, 무슨 판결이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분할 판결. 자, 났죠. 자, 났습니다. 자, 근데 C가 왜 땅덩이가 가장 적어요? 도로가잖아요. 도로가입니다. 자, 그럼 내가 아까 물어볼게요. 형성은요, 만든다는 거예요. 형성 뜻이 뭐다? 만든다. 그러면 판결 자체가 법률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판결 자체에 의해서 조 토지를 A가 취득하고 또 누가 취득하고 B가 취득하고 또 C가 취득하겠죠. 근데 처분할 때는요. 저희 공유로 팔아야 돼요. 저희 분할된 명의로 팔아야 돼요. 분할된 명의로 팔아야 되죠. 그럼 분할된 명의로 뭡니까? 분할된 명의로 등기하라는 거예요. 등기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봐요.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판결 취득하고. 처분할 등기하죠.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근데 잘 들어봐야겠어. 자, 아까요.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가 등기한다고 했죠. 패소한 자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했잖아. 근데 형성 판결은요. 공유를 분할 소송은요. 승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있죠. 불문하고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승소, 패소, 원고, 피고, 뭐하고 불문하고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C는 소송에 이겼죠? 등기할 수 있죠? 근데 A, B는 소송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 지더라도 이거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 아니에요. 지더라도 자기 땅이니까 그 판결문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A번 바로 위에 당구장 표시 봐요. A번 바로 위에 당구장 표시 보면 민법 187조에 예외 나오죠. 찾으세요? 요거 민법에 나오는데요. 자, 잘 들어봐요, 아까. 자, 칠판 봐봐요. 아까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처분할 등기하죠. 근데 민법 245조 1항이 뭐냐 하면은요. 점유취득시효예요. 자,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그럼 이거 법률 규정이죠. 왜? 245조 1항이 있잖아. 자, 245조 몇 항이 있다? 1항. 법률 규정이에요. 자, 점유취득시효에 조문 해볼게요.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한 자는 점유한 자는 마음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게 잘 들어봐요. 법률 규정 맞죠? 근데 주의할 것은요. 취득할 때 등기를 요하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잖아. 요거는 법률의 규정이지만 취득할 때 뭐를 요하는? 등기를 요하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이전 등기로 합니다. 그 등기는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로. 자, 됐고. 뒤로 넘겨요. 자, 넘기고. 자, 6페이지. 등기의 효력. 권리변동 효력 있죠? 했고. 대항적 효력 아까 했고. 자, 4번에 보면 무슨 효력 나와요? 점유적 효력 나오죠. 무슨 효력? 점유적 효력 나오고, 그게 맨 마지막 줄 거예요. 취득시효 단축 효력. 맨 마지막 줄에 있잖아. 4번의 맨 마지막 줄에. 무슨 시효 단축 효력? 취득시효 단축 효력. 이거 점유적 효력 같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요. 인정합니다. 잘 들어봐요. 아까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이었어요? 20년이지. 자, 지금부터 민법
245조 2항을 볼게요. 여기 뭐냐면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요거 있잖아요. 내용은 수업 안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 봐요. 민법에서 나옵니다.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어떤 이유로 자기 명의로 등기됐죠. 등기되고 몇 년간, 10년간, 평온, 공연, 선의, 과실 없이 점유한 자는 뭐를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데 이 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추정 안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봐요. 남의 부동산인데 어떤 이유로 자기 명의 등기됐어요. 자, 그러면 봐요. 요 점유 취득시효 몇 년이에요? 20년이고 등기부 취득시효 몇 년이에요? 10년이지. 요 등기된 것 때문에요. 취득시효 기간을 몇 년 앞당겨요? 10년 앞당기지. 이걸 뭐라 합니까? 점유적 효력해요. 다른 말로는 뭐라 한다? 취득시효 무슨 효력? 단축 효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점유적 효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자, 무슨 시효 단축 효력? 취득시효 단축 효력이에요. 이해됐죠? 됐고. 자, 그 밑에 봅시다. 5번에 공신력 부정했고요. 6번에 추정력 한번 해볼게요. 추정력. 자, 요것도 민법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워낙 이거 설명을 안 해가요. 왜냐면 이거 격주로 하니까 이런 걸 설명할 그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설명을 안 해놓긴 해요. 다른 학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도 몇 년 동안 설명 안 하니까 나도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뭡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해드리는데. 근데 참 내가 그렇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계속 먹어가잖아요. 우리 나이가 한 35 넘어가면은요, 공무머리는 35부터는 공무머리하고 점차 뭡니까? 어떻게 연령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차 공무머리하고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내가 작년에 이제 이 중개사 시험을 한번 쳐봤어요. 1차만 쳐봤는데, 점수는 고득점 나왔어요. 고득점 나왔는데, 민법을 한 4개 뜨니까 그랬는데, 근데, 한 달 전에 전번 이거 하고 났을 때, 민법하고 개론 우리 선생님이 내준 문제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니까요.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 아, 정말이에요.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역으로 하면 뭐냐 하면은, 작년 시험 칠 때 막 2달 정도 남았을 때 뭡니까? 그때 막 하루 열 몇 시간 공부하고 막 이럴 때는요. 뭐 단기적으로 집중해가 있잖아요. 막 하니까 뭡니까? 그때 잠시 기억을 했다가, 기억이 저장돼 있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넉 달 정도 지나니까 뭡니까? 정말 한 개도 모르겠어요. 한 개도 모르니까 그만큼 기억력이 뭡니까? 옛날 같이 머리 좋았을 때보다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있잖아요. 슬럼프가 한 6일, 7일 쉬어버리고요. 다시 공법책 들다 보면요. 뭐 해줄 수 있어요? 생소해 줄 수 있습니다. 생소해 줄 수. 15일 지나면요. 하고 나오기 싫어지고. 그래도 또 한 20일 정도 지나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야, 요새 중개사 해도 뭐 불경기 잘 안 된다 하던데, 이게 따봐야 만약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공부를 포기하게 만게끔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새 중개사 안 되긴 안 돼요. 안 되면은 뭡니까? 또 잘 될 때도 잘 되잖아, 이게. 이 부동산계는 항상 뭡니까? 우리 개론을 배우잖아요. 사이클이 돼 있잖아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될 때 공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준비된 자만이 뭐를 갖는다? 기회를 갖는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요?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있잖아요. 뭐냐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요 쭉 해놓고요. 특히 이제 5, 6 지나고 7, 8, 넉 달 남았잖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기억력이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니까 있잖아요. 한 4개, 넉 달, 5달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놓고, 나중에 뭡니까? 이걸 축소해서 있잖아. 2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야 돼요. 파고들어가면 다 기억이 납니다. 알겠어요? 자, 볼게. 자, 추진력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눈 안 감아. 눈 안 감아. 눈 감아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잖아요. 내가 사투리 아까 썼죠. 이 사투리가
대구 사투리하고 의성 사투리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사투리가 참 독특하다. 근데 선생님 목소리는 맑고 창량하다. 저렇게 맑고 창량한 목소리의 소유자는 얼굴도 잘생기시라 추정하지요. 자, 눈 떠봐요. 추정력이 유지가 돼요, 깨어져요? 자, 유지가 돼요, 깨어져요? 자, 봐요. 이 말이 뭡니까? 추정은요, 아까 딱 눈 떠서 유지에 대한 말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추정인데, 자, 눈 딱 떠서 기대한 바가 다르죠. 그럼 내 눈이라는 반대 증거에 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깨어지죠. 그럼 추정이란 말은 뭡니까? 반대 증거가 있으면 뭐예요? 번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 민법에 보면 본다 하는 거 있죠. 본다는 간주고 볼 수 있다는 뭐예요? 추정입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반대 증거에서 번복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거기. 읽어볼게요.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가 추진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선생님 앞으로 지금 등기되어 있죠.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런 권리도 없기 때문에 등기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등기했다고 생각해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등기했다고 일단 추정해 줄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선생님의 등기가요, 사기로 취득해서 등기해놨어요. 일단 권리가 추정해 주고요. 깰려는 내가 뭡니까? 저 사람의 등기는 문서를 위조한 사기에 의해서 등기했다라고 어떻게 돼요? 내가 입증하면 이분의 추정이 깨어져야 안 깨져요? 깨어지죠. 그러면 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깰려는 상대방이 뭐를 제출해야 돼요?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는 무과실로 추정되나 전이라도 등기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과실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땅 사면서 있잖아요. 등기부 한 번도 안 떼보고 땅 사는 것은 과실로 추정됩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1번 한번 봐봐. 1번. 1번 보면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는 자 있죠. 자, 물어볼게. 선의로 추정돼요? 악의로 추정돼요? 자,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는 자는 선의로 추정돼요? 악의로 추정돼요? 악입니다. 악이. 책 봐요. 책 봐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악의 추정되는지 볼게요. 내가 이분의 집에 60평짜리 아파트 살려고 해요. 자,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자 맞죠? 근데 60평짜리 아파트 사면서요, 이분의 등기부를 한 번도 안 떼보고 샀겠어요? 등기부를 떼서 이분의 권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봐야 되지요. 내용을 아는 것은 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잖아. 봐요, 이게. 다시 할게요. 선의, 악이 지금 구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한번 봐봐요. 냉장고 판매업자가 있잖아요. 그, 냉장고를 판매하는데, 그, 성에 있죠, 성에가 끼임을 모르고 팔았어요. 선의예요, 악이에요? 선이고. 근데 냉장고 판매업자가요, 이 객관적으로 성에가 끼임을요, 눈치채고 있어요. 눈치챈 상태에서 팔았어요. 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잖아. 알고 있는 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뭐예요? 이미 이분의 등기에 대해서 어느 내용을 알고 있다 봐야 되겠죠. 선이다, 악이다. 악의로 추정됩니다. 알겠죠? 됐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자, 2번 별표시예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거 한번 봐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 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건물이 있는데 봐요. 이 갑은요, 요 건물을요, 등기는 하고 있고요, 점유는 안 하고 있어요. 자, 을은 요 건물을 등기는 안 하고 있고, 점유는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구 거로 추정돼요? 각 거예요, 을 거예요? 각 거지, 각. 여러분 현재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 등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건물주는요, 등기되어 있어요. 집에 자고 있어요. 점유 안 하고 있죠. 이 건물주 거 추정되죠. 그럼 우리는요, 등기된 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뭘 해준다? 추정해 줍니다. 자, 등기된 자가 어떤 뭐라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뭘 해준다? 추정해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이 시험 잘 나옵니다. 어떻게 잘 나오냐?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요, 학설과 판례가 인정을 하지요.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어디서 인정하지?
학설과 어디서 인정하지? 판례가 인정하지.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어디서 인정하지? 학설과 어디서? 판례가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봐요, 요거. 점유 추정력은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않지요? 점유 추정 인정, 우리 부동산은 점유 추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동사는 뭐예요? 현재 내가 이거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하게 가져다 추정해 주죠. 근데 부동산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 봐요. 이게 객관식 나면 잘 틀려요. 아까 점유적 효력은 인정한다 했어요, 인정 안 한다 했어요? 인정한다 했잖아. 이게 뭐라 했어요? 아까 취득적 단축 이렇게 했잖아. 요거 같으니까 잘 틀리기 쉬워요. 점유적 효력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죠. 이게 뭐라 했어요? 아까 내가 취득시효 무슨 효력? 단축효력. 점유추진력은 부동산 점유추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 한번 봐요. 등기 원인에도 추진력이 인정합니다. 판례 태도인데. 자, 여러분이 매매 계약서 가지고 등기 신청하지요. 그러면 실제로 무슨 행위가? 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해 줍니다. 여러분이 정여 계약서에 등기 신청하지요. 그럼 실제로 무슨 행위가? 정여 행위가 있었다고 뭘 해준다? 추정해 줍니다. 됐죠? 또 그 옆에 봐요. 담보물권 돼 있죠.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 존재 추정돼 있죠. 그럼 여러분 저당권 등기 됐죠. 그럼 돈 빌렸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추정 안 된다? 추정되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 별 표시예요. 4번. 요거는 그냥 외워요. 가등기, 사망자, 허무인, 표제부. 요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외워요. 가등기, 사망자, 허무인, 표제부. 자, 내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표제부하고 뭡니까? 허무인을 해볼게요. 표제부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 표제부는 추정력은 뭐예요?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것만 인정해줘요. 맞는 것만 인정하니까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허무인은 뭡니까?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요. 광개토 대왕 명의로 등기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시대 때 광개토 대왕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하겠죠?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뭐 광개토 법인이겠지.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5번 있죠? 요거 별표시예요. 5번 별표시. 5번 별표시예요, 빨리. 요거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자주 나왔습니다. 요거 좀 이따 하고요. 6번 한번 봐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 추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지. 방금 안 한다겠고. 7번에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시행되어 추진된다. 맞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토지거래가지고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당한 절차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추정해 줍니다. 이해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8번에 요것도 체크해 놓고 특별조치법에 한 등기 있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되면요. 요거는 강한 추진력입니다. 자, 무슨 추진력? 강한 추진력. 그러면 특별조치법은요. 추진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번복이 돼요? 번복이 안 돼요? 번복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번복하려고 하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추진력? 강한 추진력입니다. 추진 인정 안 되는 게 아니고 강한 추진력이에요. 그러니까 번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8번, 9번에 건축물 대장에 대장은 사실이잖아. 권리추진 인정 안 되죠? 안 되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5번 있죠, 5번. 5번 중요합니다. 5번 읽어봐요. 자, 읽어봤어요?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좀 어렵죠? 여기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이게. 자, 봅시다. 잘 들어봐요. 이건 설명대로 어렵잖아요.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했어요. 얘는 넣고 건축물 대장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등기 신청했지요. 등기 신청했어요. 자, 그럼 무슨 등기 돼요? 소유권 무슨 등기 된다? 보존 등기 됐죠. 자, 무슨 등기 됐다? 소유권 보존이 됐어요. 그럼 보존 등기, 요 추진 인정합니다. 보존 등기 됐다는 말은요, 갑이 건물 신축해서 준공했다라고 추정해준다, 추정 안 해준다? 추정해줍니다. 자, 보존 등기 됐다는 말은 뭡니까? 갑이 뭐라고? 건물 신축해서 뭐 했다라고? 준공했다라고 뭘 해준다? 추정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요. 자, 봐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자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내가 무슨 등기 할 자다? 소유권 보존 등기 뭐라고? 할 자다. 이렇게 해서 뭐 한다? 주장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이 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 등기 된 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같으면. 여러분이 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갑이 입증을 해야 돼요? 깰려는 을이 입증해야 돼요? 누가 입증한다? 항상 내가 앞에 했잖아. 깰려는 뭐라고?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깰려는 뭐라고? 갑은 그냥요. 내가 건물 지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은 갑이 건물 짓지 않았다. 그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이 입증해야 갑의 보존능력 추진력이 뭐가 된다? 깨어져 버립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갑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을이 입증해야 돼요. 깰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 바보가요. 가만히 있으면 될걸요. 나는 병으로부터 양도 받았다 합니다. 양도 받았다. 그럼 병이요. 양도 사실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이때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병이 졌다는 거예요? 병이 졌다는 거지. 그러면 스스로 뭡니까? 원시 취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지요. 이때는 이 보존등기 추진력가 뭐 된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요, 여러분,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돼요. 그냥 건물 지었다는 거지. 뭐 사고 팔고 이런 권리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5번에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일단 보존등기 추정이 있다 했죠. 보존등기 이전에 소유자로부터 양수양을 주장하고 그러면 자기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 양수한 자가 지었다는 거예요. 양도 지은 자, 그 전에 자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뭡니까? 전 소유자 양도 인정하다 부정하다 마찬가지인데 그 보존등기 추진력이 유지된다, 깨어진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순위 확정력 효력. 권리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번, 4번은 우리 뒤에서 다 부기등기 순위, 주등기 순위 다 알잖아요. 5번에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하고 회복등기는 무슨 순위? 종전순위죠. 무슨 순위? 종전순위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2번에 보면 요것도 이제 응용 문제 한 번씩 나와요. 2번 문제 어떻게 됐어요? 같은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자, 2번에 같은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찾았어요? 자, 볼게요. 요거는 응용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문제 좀 나오면 이제 할 거예요. 자, 이래 보면. 자, 여기에 각구가 있고요. 여기에 을구가 있습니다. 자, 1번.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2번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1번 C 명의로 저당권 등기. 자, 2번 D 명의로 임차권 등기 됐어요. 자, 여기 무슨 번호다? 순위 번호입니다. 자, 여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럼 여기에 접수 번호가 9번이고, 여기에 접수 번호가 11번이고, 여기에 접수 번호가 13번이고, 여기에 접수 번호가 17번입니다. 됐죠? 자, 요거 두 개 있죠?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같은 구잖아. 이것도 같구고 이것도 같구잖아요. 그럼 순위 번호가 먼저 돼, 이게 먼저 됐고, 여기 나중에 됐죠? 또 요거 두 개 봐요. 요거 두 개가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같은 구지. 이것도 얼구고 이것도 얼구잖아요. 그럼 순위번호 여기 먼저 됐고 여기 나중에 됐죠. 됐어요? 자, 근데 요거 두 개 봐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다른 구지. 이거는 같구고 이거는 얼구잖아. 두 개 순서 있죠. 순위번호 똑같잖아요. 이때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가 빠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같은 등기,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순서는 무슨 번호에 따르고?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의 순서는 무슨 번호다? 접수 번호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묻는 게 뭘 묻느냐면요. 접수 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한다. O다, X다. X지. 표제부에 지금 각구 얼구예요. 각구 얼구 나오잖아. 다른 구 나오니까. 그럼 이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에 기록한다? 각구나 어느 구에? 얼구에 기록합니다. 자,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한다. 각구나 얼구에 기록한다. 각구나 무슨 구에? 얼구에 기록합니다. 자,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한번 봐요. 5번에 등기에 무슨 요건? 유효건 나오죠. 이거는요,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건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학원은 2차 공부할 사람이 거의 없고 1, 2차 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정신없잖아요. 나도 보니까 1차가 양도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1차를 좀 신경 써요. 민법 그거요. 양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그리고 개론 있잖아요. 웬 놈의 개론이 그렇게 어려운지. 개론 나는 개인적이에요. 6과목 중에 개론이 제일 어려운 것더라, 나 보니까. 이게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고. 법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법과목들 있잖아요, 법과목들. 뭐 중개사법이나 공법이나 공시법이나 민법이나 법과목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쭉 봐왔는 게 있기 때문에 원리를 좀 아니까 좀 덜한데 개론은 좀 어렵더라 보니까. 근데 또 어느 분들은요, 개론이 딱 적성에 맞닥해요. 개론을 잘하면 되게 많습니다, 또. 상대 출신 이런 분 있잖아요. 또 뭐 은행 다니고 뭐 계산을 많이 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개론 잘해요. 개론 잘합니다. 사람마다 다 좀 다르더라고요, 얘. 학교 다닐 때 나도 그런 생각 하더라고. 야, 내가 이제 법대 다닐 때 있잖아요. 내가 지적 욕구가 왕성해가 있잖아요. 어디 갔냐면 상대 가서 있잖아요. 상대 가서 회계학 있잖아요. 회계학. 그 중급 회계 있잖아요. 그까지 내가 학점 신청이 들었어요. 시산표, 정산표 나오고 뭐 나오는데 나 이건 내 머리가 아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 뭡니까? 내가 옛날에 포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물론 학점은 다 점수는 그래도 맞았지. 그리고 우리 개론 선생님 있잖아. 문도사 선생님 있잖아요. 알잖아. 그분한테 내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인가 그분이 옛날에 학원 하셨어요. 학원에서 그때 뭘 했느냐 하면은 계명대학 근방에서 있잖아요. 감정평가사 학원을 하셨어요. 학원을 해서 그 원장이었어요. 그분이. 원장이었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가 한 30 몇 년 전인데 돈 내고 있잖아요. 그 학원 가서 뭡니까? 문도사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듣고 난 뒤에 원장님, 그때 원장님이었지.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뭐 하여튼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이거 내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가 내 머리로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학원 면허고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뭡니까? 이게 계산 문제도 안 맞더라고요. 이게. 계산 문제는 안 맞더라고요. 사람마다 이 역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뭐를 잘하고 숫자 나온 걸 잘하고 어느 분들은 뭐 내 것이 어떻게 돼 논리적인 걸 많이 따지고 사람마다 계산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근데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이 중개사 있잖아요. 중개사 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이야기 쭉 들어보면요. 우리가 막 성격이 활발하고 있잖아요. 막 리더십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중개사 잘할 것 같죠. 근데 물론 그런 분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도요. 학원에서 조용하면서 있잖아요. 꼼꼼하면서 표 안 나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주부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뭡니까? 중개사에서 들어와서 있죠. 성공을 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 또 머리하고 또 무슨 머리? 사업 머리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또 다르고 사업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못하고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민법 몇 조예요?
29조 나오죠. 몇 조? 29조가 무슨 사유냐? 각하사유예요. 자, 무슨 조? 무슨 사유? 각하사유입니다. 자, 29조 1항이 뭡니까? 관할이 아닌 때예요. 1항, 2항은 기억합시다. 1항은 뭐라고?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뭡니까? 등기할 것이 아닌 때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입니다. 자, 이거 다 미리 발견하면 수리해요, 각하예요? 각하지.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동구에 땅 사는데 북부 등기소 신청하면 수리해요, 각하예요? 각하. 유치권 등기 신청하면 수리해요, 각하예요? 각하. 그 다음에 세 번째, 권한이 없는 자. 권한이 없는 자나 뭐 미출석. 여러분 이거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내가 관음동에 땅을 샀는데 전화로 있죠. 북구 등기 신청해요. 관음동 27지번에 땅을 샀는데 등기에 돌라. 전화로 신청해요.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겠지? 그래서 이게 11항까지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1항, 2항은 기억합시다. 1항은 뭐라? 요건 사유 해놔야 돼요. 관할이 뭐라고? 아닌 때. 2항은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입니다. 이거 다 미리 발견하면 각하지요. 그러니까 미리 발견은 1항부터 몇 항까지? 11항까지 다 뭐예요? 각하입니다. 다 각하예요. 다 각하인데 어떤 연유로 등기가 뭐 됐어요? 실행됐어요. 자, 어떤 연유로 등기가 뭐 됐다? 실행됐습니다. 그때 29조 1항, 2항은요. 직권 말소예요. 자,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29조 1항과 2항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3항부터 11항까지는 요거 어떻게 정하냐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 있죠? 여기 다음 장에 나와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